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직에 관해서 직장 그만두고 싶다. 직장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언제 이직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저는 전문적인 헤드헌터는 아닙니다. 어떤 전문적인 인사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나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이직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좋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잖아요.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참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제 생각을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종서적에서 나온 직업의 정석이라는 책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제목이 직업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아마 헤드헌터였을 텐데, 이게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의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직을 언제 해야 되냐, 내가 힘들어서 이직하지 말고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이직을 해라, 이 기준을 딱 말씀하시는데 되게 유의미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직을 하실 때 힘들어서 그만둔다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이직을 하는 게 좋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어느 회사에 가도 동일하게, 이제 표면적인 겉모습은 바뀔지 몰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회사를 나와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직장 내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편적 스트레스라 해서 내 지금 고통이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인내력, 스트레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저항력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도 몇 개월은 괜찮을지 몰라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언제나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힘든 게 정말 이 회사라서 유별나게 힘든 걸까? 뭐 블라인드라는 앱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이직률이 엄청 높고 말도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뭐 면접을 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하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좀 버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세상 스펙적으로도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한 그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커리어는 곧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캐릭터성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3개월에 이직하고 6개월 때 이직하고 또 한 달 뒤에 이직하고,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온 이 길이 이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 아주 중요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년 정말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항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면 그나마 더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돈 때문에요 이렇게 말은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사에 갖고 있던 불만에 대해서 면접관 앞이니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말이 아니라 1년이면 1년도 솔직히 짧아요. 2년 정도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여러분을 보증하는 겁니다. 요즘은 너가 면접에 대해서 뭘 하냐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나 주워 듣는 말이나 책 보면은 아직도 그런 게 통용되는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지난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섣불리 이직을 하거나 섣불리 어떤 일을 그만두려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더 재고를 하시라.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고통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항체가 없으면은 엇비슷한 고통의 문제에서 계속 투정하면서 인생 그렇게 허비하는 겁니다.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지. 고통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잘 이겨내는 게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성숙한 어떤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되죠? 고통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과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어떤 회장이라고 할까요? 사장의 마인드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기업인 CEO가 쓴 아니면 회장이 쓴 책을 읽어보십시오.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전기라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뭐 스티브 잡스 뭐 800페이지짜리 있잖아요.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거. 그리고 조너선 아이브 또 뭐가 있죠?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또 이제 주커버그는 나왔나? 걔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국 도서 중에는 권오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사원일 때는 모르는 관점에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워낙 대기업이긴 하지만 하물며 대기업도 한 오너의 어떤 세계관과 어떤 경영 원칙이 그렇게 회사 사칙이든 사내 분위기든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말할 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만약에 다니시면 오너 마인드, 이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오너가 물론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근데 이 여러분의 판단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대표의 마인드를 바꿀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대표한테 한번 두드려서 어떤 스파크를 튀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면은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워낙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별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아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표한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막 두드러기랑 막 등이랑 목이랑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제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몇 장이었지? A4 용지 한 10장이었나? 그거 메일을 제가 찾아보면 있긴 할 텐데 저는 대표한테 그걸 말을 했거든요. 어른이랑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른이 말을 끊고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 썼죠. 쭉 썼습니다. A4 용지 한 몇 장 걸쳐서 써가지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줬어요.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여하간 뭐 깊은 얘기는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제가 아예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탁상공론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다는 거. 그래서 그렇구나. 중소기업은 한 명의 어떤 마인드가 지배적인 그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너무 아니다? 진짜 어떤 도를 넘었다? 이런 거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한 명의 오너 마인드가 동일하게 아주 뭐랄까 그 기업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마음대로 막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혹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스트레스가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창업할 자신 없으면 일단 재고해 보십시오. 뭘 재고하냐면요. 여러분의 지금 사회적 정체성과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는 여러분의 회사가 바탕이 되는 게 클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 오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 회사 이제 정리하고
다른 이제 그 대기업맨, 뭐 SK맨, 삼성맨 이게 아닌 사람으로 존재할 때 느끼는 감정은 그 안에 있을 땐 모릅니다. 본인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혜택도 혜택이지만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신건강이 너무 해롭다. 내가 지금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 이런 거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내가 세속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할 때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보다 다른 차선책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창업할 자신 없으면, 그리고 내가 이제 무슨 맨, 이런 어떤 세속적 달리기 시합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직을 하셔도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새 시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이 어떤 특권을 갖고 어떤 명분을 주고 그게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브랜드가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후회하는 거지, 나와서. 나오면은 일단 주위 사람들의 대우가 틀려집니다. 얘네는 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맞죠. 근데 그 나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 기업이 주는 어떤 브랜드, 어떤 가치도 투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해야지. 이게 맞죠. 근데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마인드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수적이어라. 최대한 이직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아니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신속하게 빨리 접고 이동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경을 벗어나면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생각이 가난하신 분이 있고 생각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생각이 아프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생각이 가난한 분들은 자기가 충분히 점핑하거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생각에 갇혀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오늘도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분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뭐든지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과 관료주의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갭이 있거든요. 이게 답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맞게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변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제대로 봐라. 그러면 현실주의자가 되라, 염세주의적, 회의주의적, 네가 이래야만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나쁘다, 나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메타인지적으로 깨끗하게 보면서 그래. 하물며 내가 다른 회사 이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항체부터 기르자. 이게 꼭 회사 이직과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회사 문제 회피해도 회사 문제에서 회사 글자만 떼고 가정이 글자가 딱 오면 뭐죠? 가정 문제. 가정 글자 떼고 친구 오면 뭐죠? 친구 문제. 친구 문제 떼고 내적이란 글자 오면 뭐죠? 내적인 문제. 문제는 항상 있어요.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성숙하게 끌어안고 고통을 나의 성장의 어떤 원동력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시라. 이게 이직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교인들, 개신교 크리스천 분들은 뭐죠? 오직 주께 영광, 내가 이 회사를 잇는 거,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성화됨. 내 인격의 모난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구나. 이 악물고 인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직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마술지팡이처럼 여기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좋은데 회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직이 안 돼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자기 실력과 어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뭐냐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메리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인내하시고 또 발전하시고 황체 기르시고 그 다음에 훌륭히 더 많은 조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더욱더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훌륭한 이직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